선생님 왜 국힘 가셨어요? 편하게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왜 이러냐, 너 이제 신상 다 털리고 큰일 났다, 억대 연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이렇게 키우면서 경제활동을 얼마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한동안 꽤 오랫동안 아니었습니다. 전에는 어떤 적도 있어요. 고향이 경북 영천인데요. 학원이 좀 거의 없어서 원래 사교육의 혜택을 받기가 어려운 환경이었고요. 그리고 또 저희 집에서는 학교 다니는 건 학생이고 학원 다니는 건 학원생이다. 저도 학원 다니고 싶어요 라고 한번 여쭤봤는데, 너 학원생 할래? 학생 할래? 저녁에 학교에 남아서 공부하기도 했고, 영어는 들판에 아무도 보고 있지 않으니까 마음껏 듣고 바로 쉐도잉을 할 수 있었던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시대의식이 그런 감정이 좀 그런 목표가 있습니다. 시대가 원하는 교육을 만들고 싶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산시 국회의원 예비후보 국민의힘 김효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몸 그냥 불사지르고 그냥 나오면 된다, 최선을 다하면 된다, 여러 가지 어떤 시대의식이 저를 정치로 이끈 것 같습니다. 물론 이기기 위한 건데 어찌 됐던 간에 그 4월 1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 그런 감정이 좀 그런 목표가 있습니다. 시대가 원하는 교육을 만들고 싶다. 제 상식에 가장 맞는 당이라고 생각을 해서 국민의힘에 이력서를 넣게 됐습니다. 밤새 그냥 썼습니다. 애기 재워놓고 앉아서 아는 사람이 있어서 어떤 소개와 그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 교육 정책에는 교육을 직접 담당하는 그 주체의 목소리가 담겨야 된다. 대치동에도 오래 있었고 EBS에도 오래 있었고 아이를 직접 제 손으로 엄마표로 가르치는 엄마이자 선생님이기도 해서요. 여러 가지 역할 수행을 제가 충분히 좀 필드에서 해봤기 때문에 2028 대입 개편안도 그렇고 고교 학점제도 그렇고 지금 시행되는 늘봄학교도 그렇고 현장의 목소리를 제가 좀 잘 전달할 수 있지 않나, 주변에서 정말 걱정 많이 했어요. 편하게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왜 이러냐, 너 이제 신상 다 털리고 큰일 났다, 선생님 왜 국힘 가셨어요? DM으로 왔습니다. 인재로서의 쓰임이 가장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으려면 당연히 집권 여당을 가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당의 어떤 여러 가지 혁신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나 옳은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뛰어든 것이지, 어떻게 산 인생인데 함부로 던지겠습니까? 제 결심을 딱 굳혀준 사람이 남편인데요. 너 하고 싶잖아, 그럼 해야지, 부끄럽지 않게 깨끗하게 하라고. 억대 연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이렇게 키우면서 경제활동을 얼마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BS 강의를 했기 때문에 분당 출연료가 딱 국가에서 규정된 게 있습니다. 동결이 참 오랫동안 됐던 것 같아요, 참고로. 안 오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억대 연봉은 아닙니다. 한동안 꽤 오랫동안 아니었습니다. 전에는 어떤 적도 있습니다. 공감을 좀 심하게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눈물이 많고 오지랖이 넓습니다. 엄마가 되니까 더 오지랖이 아주, 사람들이 좀 불편한 게 있고 어려운 게 있으면 그게 남일 같지 않은 성격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정치와 잘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다른 길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 떳떳하게 깨끗하게 정치할 수 있지 않을까. 당장 삶을, 이 도시를 얼마만큼 밝고 활기차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인가라는 걸로 판단을 해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젊은 도시이기 때문에 저와 비슷한 세상을 살아가시는, 저와 비슷하게 세상을 바라보는 눈들이 많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듣기를 전문으로 했던 강사였거든요. 듣고 공감하고 필요한 어떤 대책, 정답을 주고 1등급 만들어주는 건 자신이 있기 때문에 곳곳을 다니면서 이 지역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좀 많이 여쭤보고 있는데, 당장 너무 도와드리고 싶은 것들이 많아서 좀 괴롭습니다. 현실과 너무 다른 그런 육아 환경, 아이를 정말 공들여서 럭셔리하게 키우는 그런 모습들에 노출이 되다 보면 박탈감이 들기 때문에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것에 어려움에 대한 어떤 그 장벽이 점점 높아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든 최선을 다해서 키워주고 싶고, 그럴 만한 여력이 안 되고 SNS에서 보는 이런 가공된 형태의 이런 모습처럼 아이를 키울 수 없으니 나는 그냥 낳지 말자, 내 인생도 지금 하나 책임지고 힘든데 어떻게 애를 낳아? 라는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박탈감을 가장 많이 느끼게 하는 것도 이제 교육 격차예요. 똑똑하게 잘 키우고 싶은 거거든요. 그럼 똑똑하게 잘 키운다는 건 아이에게 교육을 잘 시켜주고 싶은 엄마의 열망이고, 그 아이를 키우는 이 부모들이 행복하면요, 도시의 이 품격도 올라가고 아이들 교육 환경도 좋아지면 입시 결과 좋아지겠죠? 학군지가 되겠죠? 그러면요 경제가 활성화됩니다.
이 교육이라는 걸 단순히 고학년기의 아이들에게만 관련된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교육이라는 이 키워드 하나를 가지고 정말 무한한 경제적 가치 그리고 복지의 가치가 창출될 수 있기 때문에 저출산의 해법 또한 저는 교육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산이 면적이 이렇게 큰 도시는 아니에요. 하지만 인구수가 면적에 비해서 꽤 많습니다. 외지에서 또 이렇게 전입을 하신 분들도 많고 해서 정말 색깔이 다양해요. 다양한 색깔들이 얼마나 조화롭게 배치되느냐에 따라서 정말 단시간에 가장 멋진 변화를 이뤄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제가 명함을 받았던 기자분 나중에 문자가 와, 선생님 사실은 제가 몇 년도에 선생님 강의 들었던 제자예요. 해서 오산 시민분들 중에도 계셨습니다. 고향이 경북 영천인데요. 학원이 좀 거의 없어서 원래 사교육의 혜택을 받기가 어려운 환경이었고요. 그리고 또 저희 집에서는 학교 다니는 건 학생이고 학원 다니는 건 학원생이다. 저도 학원 다니고 싶어요 라고 한번 여쭤봤는데 너 학원생 할래? 학생 할래? 너 학생이야? 학원생이야? 그래서 학생이요. 그럼 넌 학교 다니는 거야? 저녁에 학교에 남아서 공부하기도 했고 영어는 들판에 아무도 보고 있지 않으니까 마음껏 듣고 바로 쉐도잉을 할 수 있었던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실력이 좀 많이 늘 수 있지 않았나. 시도교육청배 영어 말하기 대회가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아기가 아직 젖도 안 뗐는데 저를 이제 가르쳐야 되다 보니까 주말에 그냥 집으로 부르셨어요. 자장면 시켜주시면 짜장면 먹고 후식으로 아이스크림까지 주시면서 키워주시다시피 하면서 주말에 과외 아닌 과외를 받은 거죠. 시대회 1등을 했고 그때부터 자아의 어떤 영어 잘하는 아이는 김효은이다라는 3학년 때 아버지 사업이 많이 기울어지셔서 학비를 좀 벌어야 됐고 저녁에는 학원에서 강의를 했어요. 또 임용고시가 그때도 지금도 그렇지만 정말 경쟁률이 높아서 준비하기 많이 어려웠는데 아르바이트 하면서 공부를 하기가 좀 쉽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그 시기에 강의를 좀 하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가르치는 게. 강의를 좀 다른 방식으로 해볼까? EBS 지원을 해볼까? 타 강사의 꿈을 가진 거죠. 그게 슬플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너무 바빠서 슬플 겨를이 없었어요. 내 처지가 어떻고 비관한 적도 없고 그냥 무조건 죽기 살기로 달려서 갔던 것 같아요. 그 시기는.